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것은 영양제 드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은요, 고른 영양 섭취보다는 다량의 영양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골고루 드시기보다는요, 맛 위주의 자극적인 음식을 반복해서 드시고 초가공식품 등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먹는 것만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소량이지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결핍이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필요량이 증가하는데 그 양을 맞추지 못한 결핍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비타민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괴혈병은 거의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타민C의 절대적 기준량은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요, 더 많은 비타민C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과 변한 식생활로 인해서요, 비타민C 요구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현대인들은요, 여러 모양으로 미량 영양소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제가 개발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영양제의 맹신으로 과량 섭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영양제를 드시는데도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비타민C 영양제를 자주 먹는 사람이 신장 결석으로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입원할 정도의 결석이 생겼다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최악의 통증을 경험한 것일 텐데요. 가장 큰 고통을 산고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결석의 고통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제는 비타민C는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누구나 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타민C가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타민C를 드실 때는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요, 고용량 비타민을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요,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흡수되는 효율도 높아지고요, 혈중 지속 시간도 길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요, 설사라든지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와 같이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도요, 주의해야 될 비타민이 있는데요. 나이아신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3입니다. 최근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해서 주름 개선은 물론이고 암 치료에도 좋다라고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나이아신도 과량 섭취하게 되면은요, 간 독성은 물론이고요, 피부 가려움증, 발진, 저혈압, 신장 독성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양을 늘려 드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라면 꼭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B6인데요. 비타민 B6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단백질의 대사를 돕고요, 피부, 특히 모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신경계 기능에 작용을 해서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가바의 합성을 도와가지고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비타민 B6도요,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손발 저림과 같은 감각신경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100mg 이상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용성 비타민은 과량 섭취하게 되면 지방 속에서 쌓여 있어서 몸속에 오래 잔류하게 되어서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의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고칼슘 혈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요, 권장량의 100%를 넘는 제품은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30%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을 초과해서 드신다고 해도 중독 현상이 일어날 만큼의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도 무리하게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요. 부작용으로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간 손상, 시야 흐림, 피부 건조증, 탈모, 설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요. 특히 임산부가 비타민 A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요. 아기의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이 나쁘거나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요. 비타민 A의 독성이 생길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의 경우에는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중년 이후 면역 관리에도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으로 알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타민 D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에 이어서요, 심장이라든지 폐, 콩팥이 서서히 굳어져가는 석회화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는요, 비타민 K가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출혈이 생겼을 때 칼슘과 함께 지혈작용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석회화를 막는 작용이 있어서요, 주목받고 있는 비타민이죠. 비타민 K도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황달을 비롯하여서 빈혈이라든지 혈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의 문제는요, 비타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네랄 중에서도 과량으로 드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중년 이후에 칼슘을 장복하시거나 많이 드시게 되면요, 석회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흡수되거나 뼈에 침착이 잘 되지 않는 과잉된 칼슘이요, 뭉쳐져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신장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관절, 특히 어깨 같은 곳에 쌓이게 되면요, 석회 건염 같은 것을 발생하기도 하고요. 혈관도 경화시켜서요,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분제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요,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복통, 변비, 설사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장염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나 약은요, 반드시 충분한 맹물로 드셔야 하고요. 본인의 체중, 드시려는 목적, 각 제품의 함량을 고려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느냐 보다는요, 얼마나 꾸준히 먹었느냐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